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수수료 0%, 이른바 서울페이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사용 방식은 QR코드 방식이라고 하고요. 소득공제 40%라는 파격적인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서울시의 결제 서비스, 서울페이, 제로페이 등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일단 네. 가칭으로 서울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개념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념 설명이 이제 제일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현금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카드를 긁을 수도 있고요. 네. 계좌 이체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이게 결제 방식인데 네. 최근에 등장한 게 간편 결제라는 방식이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 젊은 친구들은 이제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제 큰 틀에서 이 신용카드를 자신의 모바일 폰 안에 집어넣는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결제하는 방식인데 나머지 시스템들은 똑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착안해서 간편 결제 방식 중에 하나로 예. QR코드 방식, 뒤에 자세히 이따 또 설명을 예. 하게 될 텐데, 를 통해서 새로운 간편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예. 이거의 사업자, 주도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서울시 관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의 시스템이 일단 필요로 하려면은 우선은 이제 그 QR코드를 어디선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에 들어가서 집어넣기도 하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집어넣기도 하는데 예. 이 모든 플랫폼 사업자도 서울시가 사업 제휴를 맺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받으면 됩니다. 예. 집어넣었죠. 그 다음은 이제 결제를 했죠. 그 다음은 돈들이 뒤에서 오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은 은행에서 계좌로 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좌 이체 관련해서 또 수수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모든 은행들이 다 수수료를 안 받겠다라고 예. 해서 지금 QR코드 하나만 이제 받게 되면 어느 플랫폼에서나 갖다 대면은 예. 이 결제하는 사람, 특히 판매자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예.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단 한 푼의 수수료도 내지 않고 예. 소비자로부터의 가격 결제를 이루어질 수 있는 예. 이게 바로 이제 서울페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예. 하나의 이제 방식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체크카드가 네. 스마트폰 안에 딱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그렇죠.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간편 카드 결제는 신용카드가 신용카드를 집어넣는데 예. QR코드 방식은 교수님이 설명해 주겠지만 이건 체크카드. 있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넣었다. 이렇게 체크카드가 생각하시면 들어간 건데 명확합니다. 네. 체크카드가 들어갔을 때도 일정한 수수료가 빠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럼요. 예. 그 현금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예. 체크카드는 중간에 다리 역할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쪽 계좌에서 저쪽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수수료가 있었는데 네. 그 수수료를 없앴다는 거죠. 아니 은행들이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없어지는 거죠. 은행들을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죠. 서울시가 나서서 네. 받지 말자 네. 좀. 그겁니다. 요거 소액인데 받아봤자 얼마나 남을까? 이러면서 그렇죠. 네. 받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 합의를 다해서 여기 안에 들어왔다 이런 네. 얘기. 그러면 수수료가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은행이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해서 되는 거지 수수료를 완전히 그런 방식을 없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카드를 쓰면 예. 가맹점들이 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게는 그거는 지금 2.7% 정도 내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맹점 수수료가 아주 높은 편인데 예. 그 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벤사도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예. 신용카드사 그리고 신용카드사하고 은행하고 또 거래를 해서 예. 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 수수료가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좀 전에 정 평론가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벤사도 빠지고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사도 빠지고 예. 은행들은 이체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수료가 지금 현재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신용카드사에서도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벤사라고 해서 신용카드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혈관을 갖다 막 뚫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들 얘네들이 또 그 수수료의 일부를 가져갈 필요가 있으니까 그 둘이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수수료를 없앨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방식은 은행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다들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하니 가능하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조금이라도 수수료 받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수수료를 또 책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가봐야 되는데 예, 예. 일단 뭐 지금은 이제 뭐 다 합의를 했고 예, 예.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으니까 예,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수수료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먼 훗날의 이야기는 또 모르죠.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페이의 작동 방식은 QR코드 방식이다 이랬단 네. 말이죠. 그러면 이 QR코드 방식이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보죠. 네. QR코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바코드로 익숙하신 이제 9세대가 있겠지만 이제 QR코드라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네모나게 네모나게 생긴 거 큰 있잖아요. 그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앱처럼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물건을 삽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딱 그 판매자 QR코드를 찍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뭐 3,000원, 3,000원이 이제 넘어가는 방식이 있겠고 예. 또 하나 방식은 이제 요즘처럼 포스 단말기처럼 그냥 딱 갖다 대면은 예. 간편 결제처럼 이렇게 갖다 대는 것은 바로 아하. 자동으로 인식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허. 기존의 간편 결제를 쓰셨다면 뭐 저 QR 코드 방식이 전혀 낯설지도 않고 사용법에 있어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의 앱으로 그 앱끼리 이렇게 결제가 되는 형식은 QR코드 찍고 돈 찍고 그러면 그렇죠. 네. 바로 들어가는 거고 예. 더 쉬운 방식은 모든 그 대부분의 그 가게들이 포스 기기는 있잖아요. 거기다 포스기. 되는 거죠. 포스기에다 딱 대기만 하면 네,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굉장히 편하네요. 네. 이 카드보다 훨씬 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간편 결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뭐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가게가 만들거나 하는데 돈이 들 필요가 없네요, 교수님. 이미 그 여러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페이코라든지 예. 이런 이 간편 결제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미 이제 이런 그 결제망을 어느 정도 깔아놓고 있고요. 아하. 그것들을 이제 다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새로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깔 필요는 없습니다. 아하. 아니 그런데 네. 만약에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들이 그 결제망을 깔아놓지 않았더라면 이 서비스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겠네요. 뭐 좀 불가능하다기보다 힘이 좀 더 들었겠죠. 아,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미 이제 간편 결제가 확산이 되고 뭐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뭐 또 외국엔 애플페이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외국보다 이 간편페이 시장이 적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그 이제 태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이 약간 딴 얘기를 하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데 가면은 혹은 더 다른 아프리카에 가면 첫 번째 놀라는 게 다들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는 좀 경제적으로 낙후됐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90%가 넘거든요. 예. 그건 왜 그러냐? 아프리카에 처음 통신을 깔 때 우리처럼 뭐 통신 이런 전봇대를 안 까는 거예요. 예. 바로 스마트폰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역사를 보면은 이제 IMF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DJ 정부 들어오고 예. 신용카드를 통해서 세수 확보 뭐 여러 개 차원에서 굉장히 이 세수를 투명성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강조했단 말입니다. 신용카드에 의존했군요. 한마디로. 의존했죠. 혜택도 예. 많이 주고 소득 공개도 주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라는 게 여러 결제 수단 중에서 과도하게 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간편 결제가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신용카드를 연동하는 것이고 이걸 아직 이 신용카드 결제를 이기지 못하는데 예. 비근한 예로 중국을 좀 보시면은요. 예. 중국에도 당연히 신용카드가 있지만 중국은 거의 대부분의 이 간편 결제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조건 막 스마트폰 하듯이 예. 간편 결제가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왜냐? 이 친구들은 먼저 시작을 간편 결제로 아예 해버렸고, 예. 뭐 공인증서도 없이 핀테크가 발달이 되면서, 뭐 알리페이부터 해서 텐센트부터 해서 이쪽이 이제 완전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가 나갔단. 그러니까 결제 시장의 역사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뒤처진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서울페이와 알리페이를 비교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보니까 지금 저쪽도 은행을 끼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제 기존에 있는 시중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이 아예 있군요. 그래서 애초에 그러니까 결제 자체를 원스톱으로 다 한 회사에서 진행을 해버릴 수 있게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태생을 간편 결제 예. 유사 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군요. 간편 결제는. 자, 그러면 한국의 지금 현 실태를 갖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용카드의 사용을 그 IMF 때 촉진시키면서 신용카드 중심의 어떤 체제가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가 지금 어떤 체계로 돼 있고 얼마만큼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예. 거기에 이제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예. 그 수준을 정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데요. 예. 영세 가맹점의 경우에 지금 0.8%, 예. 중소 가맹점은 1.3%, 예. 일반 가맹점은 이 적격 비용에 따라 산정하게 돼 있지만 이제 상한이 2.3%. 예. 그리고 이제 체크카드 수수료는 이제 이것들보다 조금씩 더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그 되어 있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할 때마다 이제 이 그 가맹점들은 이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서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또 나서서 이걸 뭐 이제 그 좀 더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 겪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저기 가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거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관행 같은 건데요. 신용카드사 수수료 외에 이제 중간에 피지라고 해서 뭐 전자지급 결제 대행, 뭐 부가가치 통신 이게 쉽게 어려운데 뭐냐면 카드사가 있죠. 예. 카드를 긁을 때면 우리가 포스 단말기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그 설치비는 실은 누가 내야 맞습니까? 카드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관행은 알게 모르게 그거를 가맹점이 그 비용들을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더 나아가서 벤사의 마케팅 비용도 다 가맹점의 그 비용에 다 녹아내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은 이게 단순히 뭐 신용카드 수수료 2.3, 2.5%가 아니라 숨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 피지사들의 벤사들의 어떤 수수료다. 잡스러운 비용들을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잘못됐네요. 저도 그렇게 속았던 것 같은데 공짜로 이거 깔아주고 그 뭐 신용카드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이랬지만 네. 실제로 그 신용카드 수수료에 다 부담이 다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야 그러면 아니 여기 이런 게 이제 붙어서 있으면 실제로 그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예. 그리고 뭐 최근 계속 이제 경기가 부진했지 않습니까? 예. 오랫동안 경기 부진하면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을 자꾸 이제 할인해주고 뭐 서비스를 더 주게 되고 또 이제 최근엔 비용 인상 요인도 뭐 많았습니다.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예. 뭐 아니면 뭐 유가가 좀 오르고 임대료도 엄청 상승했죠. 임대료 아주 예. 크죠. 이렇게 이제 비용은 오르고 그 대신에 이제 가격 그 인하 그 압력은 계속되니까 예. 마진이 이제 계속 이제 줄어드는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 뭐 2% 3% 이런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죠. 예. 그러면 이 서울페이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좀 틀까요? 평론가님? 근데 많이 이용해야 트인다는, 즉 많이 이용해야라는 전제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그렇다면 소비자들, 쉽게 말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만약에 정말로 서울페이가 활성화가 된다면은, 아니, 대중화가 된다면 이거를 이용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게 QR코드 방식이어서 예. 체크카드, 쉽게 말해 체크카드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체크카드는 돈 5만 원 결제했다. 5만 원이 싹 빠지잖아요. 예. 근데 신용카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굳이 신용카드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방식의 간편페이, 간편 결제를 쓰지 이 QR코드 방식에 이 과연 서울페이를 쓸 것이냐라는 거에서는 좀 의문점이 남아서 대중화에는 어허. 이런 걸림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일단 다양한 무슨 할인 뭐 혜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5만 원 이상은 무이자 할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서울페이를 얼마나 많이 쓸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하고 이 그 지자체에서는 그 소득공제율을 높여서 그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예. 그 혜택이 과연 지금 신용카드 회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 예. 포인트, 뭐 마일리지 적립에 그 청구 할인 그런 혜택을 과연 앞설 수 있을지 예. 저도 뭐 앞서 말씀하신 그 정 평론가처럼 예. 그 과연 이 서울페이가 얼마만큼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지금 확산시키겠다는 의지가 있고 뭐 부산 뭐 또 인천시장 중소기업부 장관 뭐 경남도지사 막 이거 발표하는 데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전국으로 확산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산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서울시가 중요한 것들은 해놨잖아요. 네. 플랫폼과 은행들과의 업무제. 네, 업무제 예. 자녀 중용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판만 깔아놓으면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자체 내에 소상공인 분들의 뭐 어쨌든 불만도 많았었고 이제 민원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서울시가 하나에서 딱 틀만 갖추게 되면 고스란히 뭐 경남도 고스란히 인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에서는 특히 이제 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예. 어렵지는 않아 보이고 최근에는 한국은행도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방식이지만 함께 이 제로페이 방식을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어서 예. 일단 시스템 보급은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사용이죠. 잠깐만요. 그런데 이상해요.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페이의 앱을 제공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득도 별로 없고 없죠. 시장도 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참가한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협약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 교수님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크게 이제 두 종류지 않습니까? 그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 예. 그러니까 간편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시는 그런 회사들은 그동안 그 간편 결제를 많이 이제 깔아놓긴 했는데 예. 사용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2017년의 경우에 뭐 그 전체 결제의 1.7% 예.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니까 예. 이렇게 뭐 서울페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저변을 확대를 하겠다. 아. 그러니까 뭐 무료로 자기네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은행들은 사실은 이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뭐 자기네들은 시스템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실익이 크지 않는데 워낙에 이제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라는 예. 그런 명분이라든지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예. 여기에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는 기업은 나름대로 이제 홍보 효과를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이득들이 있겠지만 은행은 큰 이득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은행에서 먼저 수수료를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 소득 공제율 40%. 네. 이건 매력적인가요? 황건관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저도 약간 그러니까 그 매력적이라고 할 때는 죄송합니다. 많이 쓰는 조건이거든요. 가령 연봉 5천만 원이었을 때 직장인이 2,500만 원을 이제 이 서울페이로 긁었다라고 할 경우에 40%라고 하면은 뭐 같은 금액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할 때는 되돌려받는 뭐 세금 환급액이 31만 원에 비해서 거의 80만 원을 돌려받으니까 예.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건데. 예. 지금 신용카드로도 2,500원 쓰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데. 예. 왜냐하면 그리고 근데 체크카드라는 것은 예. 잘 아시겠지만 내 통장에 예. 있는 돈이 바로바로 빠져나가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 통장에 넣고 하는 그 국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결제일대만 되면 싹싹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정평론가님은 방송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좀 통장에 많이 쌓여 있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 아이 교육에 예. 그래서 다 좋은데 예. 이 체크카드 방식이라는 게 좀 걸리고 근데 이걸 보면 또 뭐 일부 댓글들에서 신용카드를 넣으면 될 건 아니야. 근데 그럼 문제가 완전 복잡해지죠. 그렇죠. 신용카드라는 것은 자신들이 30일을 결제를 유예해 늦춰주는 주는 대신에 대신에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이자를 그럼 받아야 되는 그럼 거죠. 그 활동의 네. 대가를 정부가 그건 완전히 억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은행들이 계좌이체 수수료 안 받는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QR코드 방식밖에 또 안 됩니다. 이제 그런 한계가 있죠. 자, 일단 지금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체크카드 방식이니까 이 체크카드의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체크카드는 어느 정도 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게 처음에 이제 확 늘었는데요. 예. 체크카드 그 소득 공제율을 많이 높여줘서 예. 그때 늘었는데 그 늘은 다음에는 그냥 줄곧 한 20% 정도로 그 정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 여기도 소득공제율 40%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보니까 예. 그 뭐 각종 체육시설, 뭐 문화시설 할인 혜택이라든가 뭐 네. 온누리 상품권이나 복지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것들은 공무원 분들에게 대거 일단은 이제 이 서울페이로만 혹은 이제 그 지자체로 가게 되면 뭐 제로페이로 혹은 소상공인페이 이름이 어떻게 될 건 이런 거를 이제 쓰는 그런 캠페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근데 복지 포인트는 네.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복지 포인트 자체를 서울페이 이외에는 못 쓰게 해버리면 예전에는 카드로 그걸 긁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딱 해버리면은 사실은 거기 그것밖에 못 쓰니까 그런데 복지 좀 포인트는. 한계는 있죠. 그 복지 포인트라는 그 하나의 한계. 왜냐하면 이걸 하는 이유는 실은 소상공인 분들이 더 좀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딱 한계가 지어져 버리면은 좀 그건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 우리 저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서울페이 이게 좀 더 우리 그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카드 수수료는 내가 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근데 그 궁극적으로는 예. 그 카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이 내죠. 예. 가맹점이 내는데 그 가맹점에서 수수료 받아서 뭐 신용카드 회사가 자기네 이익으로도 그 삼겠지만 또 많은 부분을 또 소비자들한테 포인트나 마일리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되돌려 줍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가맹점들은 이 가맹점 수수료가 많이 내니까 그걸 상품 가격에다가 전가를 시킬 수가 있죠.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3%뭐 이렇게 가맹점 수수료 내야 되는데 그거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내지 말고 아예 그냥 상품 가격을 올리자. 예.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소비자들의 마음은 돌아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면 아 내가 신용카드를 쓰니 차라리 소득공제도 받고 뭐 그 눈앞에 있는 조그만 그런 그 할인 혜택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차라리 똘똘하게 소상공인도 돕고 그러면서 소득공제도 받고 하면서 이쪽으로 쓰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도적인 그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현금으로 그 상품 가격을 지불하나 카드로 내나 똑같은 가격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카드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런데 결제 비용이 많은데도 똑같은 가격을 내도록 하는 거는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아. 그래서 미국이나 뭐 캐나다, 뭐 그 호주 이런 나라들이 이 제도를 다 철폐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로페이가 그 수수료를 안 내니까 그러면 그 가맹점 입장에서는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뭐 50원 깎아주겠습니다, 100원 깎아주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아,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꼭 뭐 포인트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복지 이게 포인트 쏠쏠하죠, 더. 예. 나는 뭐 그 조금 더 깎아주면 이 제로페이로 결제하겠다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이게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아,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네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제로페이를 갖다 쓰는 서울페이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은 신용카드 업계는 비상이겠는데요. 그리고 또 벤사 같은 경우는 진짜 실질적인 피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정말 심각해지면 지금은 아마 신용카드나 벤사나 그렇게 크게 여기에 대해서 우려나 이런 경쟁자로 느끼진 않을 텐데 정말 자신들의 뭐 사활이 걸린 문제로 가게 된다면은 뭐 또 하나 법적 소송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심판관이 지금 플레이어로 좀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현재로서는 뭐 저항 반발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저도 강 교수님에게 이제 좀만 더 덧붙이면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2.5%를 내다가 이게 싸다 해서 한 1% 막 깎아달라는 건데 지금 제로페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한 0.5% 정도로 감내를 하고 제로페이, 그러니까 서울페이를 썼을 땐 한 0.5% 정도가 할인이다라고 막 요런 또 하나의 툴로 빠져들게 되면 국민분들도 한 3만 원 이하는 솔직히 가능하잖아요. 통장에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쓰게 될 수도 있는 아하. 그런 동인도 있기 때문에 예. 서울시에서는 다 뭐 소득공제 얼마, 온누리 상품권 얼마, 복지 포인트 외에 좀 더 시장적 마인드로 이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은 해법들도 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그 지급 결제 기술을 갖다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데서 네. 예를 들어 제로페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를 갖다가 어떻게든 그 가맹점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모아서 네. 그걸 갖다 돌려주는 방식 같은 걸 갖다 쓰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개발 그 회사들, 지급 결제 기술을 개발하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홍보 효과 이외에 다른 어떤 유인책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좀 다른 차원으로 그쪽들의 시각을 바라보는데, 네. 카드사나 벤사는 뭐 지금 뭐 그냥, 뭐 별 신경을 안 쓰지만, 그러니까 사적인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아마 이번에 서울시 제로페이나 서울페이에 좀 반감 아닌 반감은 갖고 있을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결제 시장이라는 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기의 또 하나의 툴,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서울페이가 통해서 이게 시장을 잡아버리면 그만큼
이 사적 섹터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이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이제 그런 불만이 그러니까 오히려 있을 것 같아요. 관에게 납품하는 회사가 돼버릴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하고 시장을 뺏기고.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기술로 독특한 기술로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군요. 네. 아니 그러면 좀 이렇게 그 관이 너무 민간 영역을 이렇게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은 계속 커질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서울페이 여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간편 결제 그 플랫폼 제공업자들이야 이제 일단은 당분간 그 플랫폼이 커지는 동안에는 이제 뭐 만족하겠지만 예. 나중에 이제 플랫폼이 완전히 그 시장을 그 장악할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딴 생각이 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은행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내가 그 이득도 없는데 예. 계속 이제 수수료 공짜로 해주고 그리고 은행들이 보통 또 카드사들을 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수수료 안 내가면서 자기 자회사를 죽이는 그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들은 사실 이렇게 좀 그 내적으로는 약간 반감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는 이게 이제 그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갈 수 있는데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주기에는 아직 장애물이 많고 아하. 신용카드에 비해서 혜택이 그렇게 크지가 예. 않아서 뭐 저희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차별 금지가 이게 법에 있습니다. 예.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있는데 그런 조항들을 요번에 이제 한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정부에서 예. 개정을. 근데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 네, 자, 그러면 정철 평론가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정말 사회적 협치가 되려면, 네. 그래서 결제 어떤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 되려면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저는 꿈을 좀 작게 가져라 이렇게 좀 제언하고 네. 싶습니다. 타겟팅을 명확히 해라. 즉 뭐냐면 이걸 막 전 국민 활성화 이렇게 가질 게 아니라 매출로 뭐 5억도 안 되는 뭐 그런 쪽에만 적용이 되고 한번 예. 건당 긋는 것도 예. 3만 원 이하로 긁었을 때 예. 뭐 어마어마한 혜택을 확 줘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아주 작은 업체의 작은 결제에는 적어도 서울페이가 확 다 돌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아예 좀 집중해가지고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막 더 큰 꿈을 꾸는 것보다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러한 우리들의 논의들을 서울시가 또 그 귀담아 듣고 서울페이를 빨리 뿌리내리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착한 페이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